주연 변호사입니다. 이제 가을이 부쩍 되었는데요. 제가 최근에 이제 로또에서 인터뷰를 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. 너무 조금 나가가지고 좀 답답해가지고요. 사건이 뭐였냐면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. 거기서 하는 찬양의 이 목소리와 마이크 주파수가 겹치면서 갑자기 예식하다가 중간에 신랑 신부 앞에 서 있는데 한 2분 정도 찬양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걸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예식이 중간에 2분 정도가 붕 떠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예식장 측의 대응이 좀 불만스럽다.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많은 소비자분들께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충분히 마음을 만지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약간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업체가 최근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지만 10년쯤 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은 자신들도 이게 왜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제대로 된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분 동안 완전히 예식이 멈춰진 상태로 있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인 신랑 신부 측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약 90만 원 정도의 비용을 할인해 주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최근에도 이와 예식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을 여러 건 진행했는데요. 문제는 이런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사실 일생에 한 번이고 생일이나 돌이나 이런 거랑은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인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식 날 1시간의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단 말이죠. 그런데 이게 망쳐진 경우에 감정적인 굉장히 손상을 입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손해를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. 법률적으로는 이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.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위자료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. 저도 손해배상을 많이 했던 변호사로서 이것에 굉장히 불만이 있고 나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굉장히 적은 그 부분이 있어요. 실제로도 이 사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많이 받으면 수백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걸 고려한 업체 측의 대응이 이제 약간의 비용 할인, 수십만 원 정도의 비용 할인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이때 이제 저는 또 소비자법을 아는 변호사로서 한번 다른 방향에서 접근 방법을 말씀드립니다. 사실 계약서를 한번 보시는 건데요. 계약상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. 제가 경기도에서 예식업 분쟁했던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생기면서 예식업 분쟁이 생겨가지고 제가 계약서를 많이 검토했었는데요. 예식업체의 계약서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고 이게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한 번 하는 거니까 계약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시고 또 예식장이 많이 없어요. 원하는 예식장이.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계약 사항에 불만이 있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표준 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의무라고 해서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부대 서비스 및 부대 물품을 사전에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똑같은 계약상 손해배상이지만 이런 사업자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보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거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계약상의 신의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식장 측이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이후에 주파수에 혼동이 없도록 주파수를 점검하고 있었는지, 예배 시간이랑 예식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, 이 이후에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었는지 등등이 의무를 다하였는지로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.
근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, 그것은 단순히 내가 업체에서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예식을 중간에 멈췄다는 것이랑은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아닐까,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첫 번째로 법원에서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 피해 금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 소비자 측에 좀 필요하시고요. 난 너무 피해가 극심하고 이걸 뭐라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라고 하시지만, 사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가시게 되면 이게 금전으로 결국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금전으로 손해를 환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소비자가 내 손해에 대한 감각으로 가지고 계셔야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제가 자문하면서 썼는데 로톡에는 이게 빠졌고, 그리고 이 소비자분들께도 전달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계약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결국은 우리가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. 사실 이 예식장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계약서에 이게 약관인데 불공정 약관을 어떻게 다투실 것인가,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, 그리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, 협상을 하려면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. 이런 법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공부도 하시고, 또 대응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 번 정도 받아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유리하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. 네, 행복한 가을 보내시고요.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